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겨울인데 겨울이 아닌 것 같은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난세의 영웅이 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난세의 영웅은 원칙을 깨는 자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2015년 과테말라의 대통령 선거를 보면은 지미 모렐라스라는 대통령이 당선이 됐죠. 그죠? 2015년에 선거에 나와서 2020년까지 과테말라의 대통령을 했는데 그는 1969년도에 태어나서 굉장히 가난한 어려운 집에서 태어나서요. 20년 동안 코미디언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가 통상 대통령에 나온다면은 뭐 직업의 기천은 없지만 약간 코미디언이라고 하면은 위트가 있고 재밌는 이런 인상이 먼저 떠오르잖아, 그죠? 근데 그가 대통령에 나오면서 그의 정책이 뭐였냐면은 보통 우리가 대통령에 나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국민들을 이렇게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정책들이 많은데 그의 정책은 국민을 울지 않겠다 이렇게 그런 정책을 들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고 있던 이런 어떤 벗어나는 탈 정치가 되는 거죠. 사실 지금 주식시장도 어떠냐면은 탈주식시장이라는 거예요. 벗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보면은 어떤 원칙 하에서 주식시장이 좀 움직였다면 지금은 어떠냐면은 그냥 주식시장의 어떤 가치라든지 그 종목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벗어난 어떤 그런 주식시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탈주식시장과 같은 이런 모습에서는 두 가지를 반드시 지켜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어떠냐면은 이 주가가 생각 외로, 그죠? 뭐 상한가를 한번 치기 시작하면 뭐 7방, 기본 6방 이렇게 치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예를 들어서 그 종목을 매수했는데 내가 첫 상한가에서 수익 구조를 형성하고 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 날아가 버리면은 여러분들의 감정이 어떻게 되느냐면 상당히 손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면 내동 매매를 하게 되고 추격 매수를 하게 되는데 이 감정 싸움에서 여러분들께서 절대 지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삼국지에 보면은 유비, 간우, 장비 이런 이 세 친구가 그죠 형제처럼 지내면서 유비가 간우를 얼마나 동생을 아끼고 사랑했습니까? 근데 그 간우가 오나라의 전투에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유비가 너무 감정에 복받쳐가지고 아무런 준비 없이 그저 내 동생을 죽여 이러면서 뛰어가서 싸우다가 결국 그도 거기에서 전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식 투자를 할 때 이 감정 싸움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탈주식 시장에서 그물을 절대 넓게 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물을 넓게 치면은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다라는 거 누구나 다 알지요. 그렇지만 이 시장에서는 욕심을 또 한 번 잠재워야 되는 것이 어떠냐면은 이렇게 주식시장이 원칙론적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단시간에 수익 구조를 상당히 큰 폭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30%, 기본 8일 만에 500%.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단 일주일 만에 500%.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던 종목들도 단 일주일 만에 100%, 200%가 막 나오듯이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한 방에 인생 역전을 딱 이렇게 시도하다가는 오히려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을 제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탈주식시장이다. 이런 시장에서는 과거에, 그러니까 벗어났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80년대 주식, 90년대 주식, 2000년대 주식, 지금 21세기를 가는 이 마당에서 시장은 어제 여러분들께서 배웠던 분봉의 흐름이 그럼 월요일 날도 똑같이 나오느냐? 천만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또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날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깜이라는 작가 아시죠? 이 역시도 젊은 나이에 46살에 죽었지만 그가 죽기 4년 전에 노벨 문학상을 탔습니다. 그죠? 1957년도 노벨 문학상을 탔던 그가 얘기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면은 과거에 잘못된
습관이나 모든 것을 단절하지 않는 한은 미래는 없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제 방송을 통해서 제가 상승하는 종목들을 막 드릴 때 약간 여러분들이 의아심을 가지고 그저 뭐 안티성 발언을 하고 저렇게 상승인 거를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러실 때 제가 조금 여러분들 볼 때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80년대 주식이 아니라는 것 오늘 또 이 강의를 통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요. 잠시 화면 한번 보고 다음 코너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도 보면은 뭐 새롭게 지난주에는 그래도 이제 테마가 조금 만들어졌습니다. 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토큰 정권이라든지 그죠 온 디바이스라든지 뭐 이런 어떤 부분들이 만들어졌지만 이번 주에는 뭐 그다지 시장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테마는 없고요. 연속적으로 지난주에서 만들어져 있던 테마들이 조금 더 탄력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게 대표적인 게 뭐였습니까? 우선주였죠. 그죠?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이렇게 종목에 보면은 예를 들어 대상홀딩스 바로 옆에 우 이렇게 적혀 있는 게 우선주인데요. 이 우선주 같은 경우는 좀 의결권은 없지만은 본주와 달리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은 조금 배당을 조금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우선주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많이 선호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도 계속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다홍치마 얘기하면서 신선한 거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시장에서. 그럼 과연 이 우선주들은 수량도 작고 시장에서 하는 역할도 작으니까 어느 개인들이 이걸 많이 가지고 있겠느냐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력들이 그것을 역이용해서 이번에 지금 보면은 우선주들이 대거 상승을 했습니다. 가장 뭐 상승을 많이 했던 종목이 지금 뭐 뭐라 해도 대상홀딩스 우죠. 그죠? 단 한 장의 사진으로 인해서 뭐 여러분들 이 얘기를 뭐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기 때문에 뭐 이 지금 우선주 관련한 종목들은 대부분 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관련돼 있는 지금 보면 뭐 선호도가 대통령 선호도가 1위다 이런 부분들이 언론에서 비춰지면서 가장 지금 핫하게 대선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사실 과거에는 보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묵은 거죠. 그죠? 묵은 때의 종목들은 그다지 선호를 하지 않고 지금 보면 금요일 날도 그 뭐 이낙연 관련한 종목들이 좀 움직였지만 제가 이제 뭐 다음 코너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 핫하지가 않고 또 뭐 안철수 의원 관련한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또 뭐 이준석의 신당 정치 관련한 이런 종목들도 그렇게 종목들의 어떤 쓰임이 시장에서 원활하지 않지만 지금 보면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관련돼 있는 이 종목은 상당히 핫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도 대상홀딩스 우라든지 그죠? 태양금속 우라든지 그죠? 뭐 덕성 우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이제 움직이면서 어떤 종목은 5일선을 깨고 지표를 무너뜨렸지만은 또 그 종목들이 지금 아직까지 내년 총선이 있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대선이 있고 이제 공직에서 그가 언제 사퇴를 하느냐, 이제 기준일이 언제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가지고 시장에서 좀 조율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우선주들이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하시고 그리고 지난주에 또 말씀드렸던 뭐 STO 토큰 정권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 역시도 뭐 단일가 거래에 들어갔지만 갤럭시 SM 같은 경우도 뭐 단일가가 풀리면서 솟아나는 모습, 갤럭시와 머니터리 뭐 이런 종목들도 상당히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 역시도 지금 제가 이 규모의 시장이 뭐 370조의 시장이 될 수가 있다. 2030년도까지 그죠? 뭐 MZ 세대를 위한 그런 어떤 부분이다.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수면 아래 바로 가라앉기보다는 이제 이 시장에서 테마라는 건 어떻게 한다고 했죠? 순환한단 말이에요. 순환. 그죠? 순환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상승을 하고 좀
구부러졌다 이러면 또 죽었나 싶으면 어떻습니까? 또 살아나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대표적인 게 금요일 날 보면은 뭐 인산 알무늄 관련해서 뭐 요소수라든지 이런 거 그저 움직였잖아. 그죠? 뭐 효성 OMB라든지 뭐 경농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그리고 뭐 식량 관련한 종목까지 미래생명 자원이라든지 뭐 한창이 상한가를 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이제 이번 주에 좀 핫했던 게 우선주와 마찬가지로 좀 핫했던 부분들이 뭐였냐면은 폐렴 관련한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폐렴이 지금 10월 달부터 태국에 있는 공주가 사망하면서부터 계속 얘기됐던 부분이 아직도 그 폐렴이 코로나처럼 그죠? 그러니까 완전히 코로나 같은 그런 현상은 아니지만 코로나와 비슷하게 좀 움직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코로나 관련한 죄송합니다. 폐렴 관련한 종목들이 뭐 경남제약이라든지 한국파마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올라오면서 위더스 제약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올라오면서 그 뭡니까 진단 키트까지 같이 움직여줬다는 거. 뭐 호흡기 쪽에서는 메가 ECS가 가장 대표적으로 좀 잘 움직였고, 그죠? 뭐 그 뒤를 이어서 시젠이라든지 진매트릭스라든지 이렇게 좀 그 뭡니까 과거에 그 코로나가 움직일 때 움직이는 그런 어떤 가지들이 나오면서 또 약간 그죠 뭐 비대면 교육 이래서 교육주들도 살짝 보이는 듯하고 아직까지 확산은 되지 않았지만 과거에 코로나 때는 뭐 재택근무라든지 뭐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와 관련성이 있는 종목들이 아직 확산은 안 됐지만 뭐 그럴까 저럴까 이제 돌다리를 두드리는 뭐 결국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마스크 같은 경우는 웰크론 같은 종목들도 한 번씩 나와주기도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이 우선주라든지 지금 현재 지금 제가 말씀드린 폐렴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지금 현재 지수의 방향이 어떻습니까? 요렇게 하락을 하거나 조정을 보이는 그런 모습이잖아. 그죠? 요런 모습에서 약간 해지성으로 움직여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금요일 날 시장이 방향이 어떻게 됐죠? 딱 살렸잖아. 그죠? 기간 외인이 거래소에서 뭐 기관들이 거의 4천억 이상, 뭐 외인들도 뭐 거의 2천억, 그죠? 코스닥 시장도 뭐 양시장을 뭐 몇천억씩 이렇게 매수가 들어왔잖아. 그죠?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지수를 살짝 올려놨단 말이에요. 방향성을 잡아줬단 말이에요. 그렇게 방향성을 잡아줄 때 먼저 움직였던 애들이 뭐였냐면은 반도체였거든요.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움직여줬다라는 거는 그럼 이 종목들은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느냐면 지수가 상승하는 방향에서 그럼 다 죽느냐? 그게 아니고요. 상승을 하면서도 주가가 상승 하락 뭐 이런 어떤 조정 라인 이런 모습을 보일 때 약간씩 하락할 때 그 기술적인 부분에 맞는 종목들은 좀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은 시장에서 이제 이 주가가 움직일 때 가장 선봉에 서서 움직이는 대장 역할을 하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도 계속 신규 종목에서 대장 종목이 나올 수 있습니다라는 말을 몇 주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의 흐름을 본다면은 2차 전지 쪽에서는 에코프로 머티, 그죠? 로봇 중에서는 두산 로보틱스 이 두 종목이 쌍벽을 이루면서 아직 대장의 자리를 놓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지금 제가 오늘 뭐 탈주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탈주식이라는 거는 뭐냐면 원칙을 깨고요. 그 기술적인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교과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 이만큼 상승했는데 야 이거 조정폭은 이만큼 나와야 되는데 이건 뭐지? 이런 것이 이 지금 시장에서는 먹혀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지금 주식시장에서 그들이 또 힘차게 움직여 간다면은 또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뭐 마지막으로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역시 대장 역할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뭐 온 디바이스 관련해서 지금 뭐 퀄리타스 반도체라든지 뭐 물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빼놓을 수가 없지만은 또 요는 어떤 제주 반도체라든지 지금 제주 반도체가 지금 저는 뭐 단기적으로 많은 선에서 어느 정도 좀 조정의 마무리가 있지 않겠나 이랬는데 지금 뭐 고공행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식이 계속 고공행진에서 5일선을 깨고 가지 않을 때는 어떻게 보셔야 된다고 했습니까? 그대로 인정해줘야 된다. 얘가 가치가 이것밖에 안 되고 이미 단기적으로 밑에서 이만큼 왔는데 또 더 갈 거냐.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시장에 물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저와 함께 탈주식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화면 한번 보고 다음 코너 진행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제가 여기에서 이제 그 방송을 하고 나면은 우리 이제 이델리 TV에서 그 유튜브가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뭐 늘 이 코너에서 저도 이제 개인 유튜브가 있고 매주 이제 이 방송이 끝나고 나서 오늘 저녁 토요일 저녁에 8시부터 9시 사이에 무료 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제 유튜브를 여러분들께서 이제 또 지금 많이 이제 보시고 구독자가 조금씩 자꾸 늘어나시더라고요. 제 유튜브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은 여러분들 그 우리가 이제 어떤 힘겨루기를 하거나 상대와 싸울 때 그죠? 뭐 1대1로 싸우는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 소림사 하면 누가 생각나죠? 이소룡이 생각나잖아. 그죠? 소림사가 유명해진 것이 달마대사가 이제 도망간 것이 소림사였거든요. 이 이소룡이 1대 17로 붙은 것이 역사적인 이소룡 혼자서 17명과 그죠? 어떻게 했습니까? 싸운 것이 정말 기록인데 이 기록을 깬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바로 이수신 장군이죠. 이수신 장군은 1대 160입니다. 그 명랑해전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 그 우리 이수신 장군이 어떻게 해서 23전 23승을 이룰 수가 있었느냐. 그러면 여러분들 이수신 장군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맞아. 필생 즉사. 그죠? 살려고 하면은 죽고. 그죠? 뭡니까? 필사 즉생. 내가 죽으려고 하면 산다. 이거지만 이 문구도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셔야 되겠지만 이 문구에서 주는 의미가 뭐냐면은 이수신 장군은 원래 무인이 아니었습니다. 문과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어떠냐면 최고의 장수가 됐던 그 원인이 뭐냐면 절대 무모한 게임은 안 한다라는 거죠. 이길 수 있는 게임만 들어간다라는 거죠. 지금 제가 제 유튜브에서 그 뭐 수익률 많이 올려놨습니다. 수익률이라든지 지금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는 수익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저는 무모한 게임을 안 한다라는 거죠. 내가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게임만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다라는 거죠. 수익률이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이 게임에서 이기려면 무모한 게임을 하지 않으려면 이수신 장군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물살이 어떻게 되고 이런 모든 과학적인 거를 다 미리 사전에 답사를 하듯이 여러분들께서도 그 종목을 선택하실 때는 무엇을 분석해야 되느냐면은 이 종목의 수급의 현상을, 수급의 상태를, 이 수급들이 나아가는 방향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지 여러분들께서 백날 그 뭐 재무제표 보고 분석해봐야 이길 수 있는 게임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먼저 적을 알고, 그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을 제 유튜브에서 보여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미국 시장이 보면은 오늘 지금 보면은 지금 다우 지수라든지 지금 나스닥이라든지 지금 이제 이게 어제 제가 보낸 부분이기 때문에 어제 미국 시장은 이렇게 방향을 좀 잡아줬어요. 다우도 그렇고 지금 어떠냐면은 나스닥도 이렇게 잡아줬어요. 그러면 앞에서 뭐죠? 다우와 나스닥이 이런 방향성을 잡을 때 이 방향을 잡고 다우 지수가 어떻게 됐습니까? 죄송합니다. 자, 다우 지수가 요 방향을 이렇게 잡아줄 때 시장이 이 지금 미국 시장이 그를 잡을 만한 무슨 뭐 재료가 있었나요? 무슨 이벤트가 있었나요? 오히려 더 파월이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금리 인하 꿈도 꾸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도 이렇게 됐다라는 건 뭐냐면 주식시장에는 정말 주식시장의 어떤 그 뭡니까 격언들이 되게 많은데요. 여기서 보여주는 하나의 격언은 뭐냐면 수급이 뭐 한다는 거예요? 재료를 우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료가 지금 이 시장에는 뭐 악재가 나오든 뭐 어떤 뭐 이 시장에서 호재가 되든 어쨌든 간에 수급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한다라는 겁니까? 모든 것을 이끈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시장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장도 제가 이 시장이 이렇게 흘러내릴 때도 제가 뭐 유튜브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수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라. 그 지금은 어떤 지수가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그래 막 뚝뚝뚝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보면은 이 나스닥 죄송합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이렇게 추세를 이렇게 지금 좀 살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항상 내가 그랬잖아요. 탈주식 원칙을 깨라.
보통 그럽니다. 금요일 되고 연휴가 길어지면 뭐예요? 혹시 주말에 무슨 사건 사고가 나가지고 뭐 주식시장이 폭락해가지고 어떻게 하지 않을까 해서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금요일 날은 개인들이 주식을 왕창 판다고요. 그 하루 이틀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봐. 근데 역으로 어떻습니까? 이날 외인 기관이 코스닥 거래소를 완전 싹쓸이했습니다. 그 거래소 같은 경우도 2천억 외인들이, 코스닥 같은 경우 기관들이 4천억, 코스닥 시장도 보면은 외인들이 거의 뭐 1,800억, 기관들이 거의 2천억, 어마무시하게 지금 샀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이게 뭐냐, 금요일은 위험하다, 주말이 끼면은 뭐 리스크가 있으니까 뭐 주식을 다 버리고 현금화해서 가자. 이제 그런 걸 벗어나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은 80년대 주식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 사야 된다는 거죠. 뭘 보고 사야 되겠습니까? 수급을 보고 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제가 이제 지난주에 드렸던 종목인데요. 맞잖아요. 거짓말 아니잖아요. 태양금속 점으로 날아가는데도 제가 드렸잖아요. 이번에는 그 앞전에는 뭐 드렸죠? 덕성우를 드렸잖아요. 덕성우를 드리면서 덕성우 상한가 3방에 드렸지만 그 이후에 상한가 4방 갔거든요. 지금 내가 이 태양금속 우, 이번에는 덕성우를 보지 마시고 태양금속 우를 봐라. 이게 하루에 50% 움직였습니다. 태양금속, 물론 뒤에 차트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하루에 27% 뺐다가 23% 땡겼으니까 하루에 50%예요. 128% 나왔죠. 목요일 날 고점입니다. 텔레필드 점으로 가지만 살 수 있으면 된다. 85% 나왔죠. 갤럭시아 머니터리 50% 넘게 나왔죠. 사실이잖아요. 내가 월화 저점 잡으라 했잖아요. 하고 보세요. 밑에는 뭐 이런 약하다 하지만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최저점에 안 잡아서 이 최저점에서 고점이 된 거 반만 여러분들께서 이익 실현을 했다고 치더라도 이 지금 수익률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작년 7월 달부터, 그죠? 올 4월 달 첫째 주까지 방송하다가 3개월 쉬고 또 7월 달부터 지금 방송을 하는데 그때 제가 드렸던 종목들, 이런 수익률이 어마무시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이걸 제가 그래, 주식은 자꾸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 뭐 하라고 했습니까? 주식은 종교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믿으면 안 된다. 믿지 말고 이 제가 드리는 이 부분을 어떻게 경험을 하라고 했잖아요. 경험. 어떤 경험을 하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트레이딩을 통해서 연습 매매를 하고, 아, 저 사람이 월화, 저 전문가가 월화 저점 잡아라 했다. 그럼 자기가 아는 한도에서 내 저점을 어떻게 잡아보고 이런 연습을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이 트레이딩을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식시장에서 있잖아요. 주식시장에서는 이 주식을 하면 할수록 어떠냐면은 엄청나게 고집이 강한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요.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주식시장에서 돈을 또 더 많이 잃은 사람일수록 그 고집이 엄청나게 단단해져서 절대 다른 사람 말을 잘 안 들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내가 뭐가 잘못됐는가, 저 전문가가 주말마다 나와가지고 주는 종목이 일주일 만에 월화수목이잖아요. 뭐 10년, 20년입니까? 화요일날 이거는 화요일날 고점 나오고 이거는 목요일날 나오고 수요일날 나오고 2, 3일 만에, 이거는 목요일 만에 4일 만에 128% 나오고.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하지 않는다라는 건 뭐냐면 아직까지 여러분들께서 뭐가 강하다는 겁니까? 고집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예. 지금 제가 오늘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은 탈주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지금 벗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벗어나야 될까요? 한번 볼까요? 지금 여기서부터는 지금 말씀드리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와 같은 종목들은 전부 다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기록을 세우잖아요. 어떤 기록을 세웁니까? 뭐 달리기 선수도 뭐 100m 달리는 선수도 뭐 10초를 깨고 뭐 9초를 깨고 8초를 깨고 이래 기록을, 왜 기록을 세우는 겁니까? 기록은 깨기 위해서 기록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금 주식시장에서도 어떤 기록이 세워지고 있느냐 하면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기록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지난주에 드렸던 태양금속 우 같은 경우를 보면은 여기 보세요. 이게 지금 마이너스 27%입니다. 제가 어디에서 들었냐면 하나, 둘, 세 개 여기서 들었습니다. 여기서. 요 드리면서
월화의 저점을 잡으라고 했는데 월요일 날 저점이 마이너스 27%였어요. 그러면 이 마이너스 27%에 여러분들 잡을 수 있겠나요? 어떻게 해야 잡을 수 있겠습니까? 이는 경험을 해야만 잡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루에도 이게 50%예요. 50%. 50%에 여기까지가 128%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 뭐냐? 지금 여러분들께서 염두에 둬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은 이제는 구태의연한 뭐 기업이 좋아요, 이거 뭐 지표가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뭐 적산병이에요. 적산병 그런 거 꿈도 꾸지 마세요. 지금 두산 로보틱스 양봉 12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들 양봉 3개 캐면은 뭐 어떻게 돼요? 흑산병 되면 어떻게 돼요? 음봉 한 12개 때려도요. 긴 짝대 연봉 30%짜리 한번 딱 땡기고 막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께서 버려야 되는 게 뭐냐면 어떤 물론 기본적인 것은 생각을 하지만 이 기본적인 틀을 깰 수 있다라는 그런 사고를 열어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딱 1+1은 2라는 그 생각을 제가 버리라고 한 100번 더 얘기했죠. 그걸 지금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벗어나야만 이런 것들을 잡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대상홀딩스 우 같은 경우도 보세요. 상한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방입니다. 거래정지 한 번, 두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방을 치고 거의 8방을 쳤거든요. 지금 얘가 얼마입니까? 9,000원입니다. 이게 9,000원에 시작해가지고 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일 거래정지 치면은 10일이죠. 10일 만에 9,000원짜리를 거의 6만 원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10,000원짜리를 6만 원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1,000만 원 베팅했으면 10일 만에 뭐가 됩니까? 6,0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560%가 나왔죠,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런 종목들이 그럼 앞으로도 계속 나올까요? 계속 나온다고 봐요, 저는. 왜? 이제 시장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포지션을 취해서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이 너무 좋아요, 미래 가치가 있어요, 나는 여기에 투자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은. 그래서 이 가치 투자, 물론 그는 가치 투자를 하는 뭐 우리가 이제 보통 먼저 미국 시장 같은 경우 뭐 그런 가치 투자를 한다지만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이클을 그리잖아요. 테슬라나 뭐 애플이나 뭐 엔비디아나 이런 차트 보세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래 하잖아요. 그 사이클을 그리잖아요. 근데 걔들은 지금 물론 그 미국 시장도 이런 종목이 있지 없지는 않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시장에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주식 시장에서 재테크를 하는 첫 번째가 뭐예요? 여러분들 투자지만은 뭡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뭘 하겠다라는 거예요. 돈을 버는 목적 아닙니까? 그럼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 주식시장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수단과 방법을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죠? 내가 뭐 조 단위의 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나요? 그죠? 나는 지금 생계형 주식이고 그죠? 빨리 수익 구조를 형성해야 된다면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그냥 흘려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지금 제가 올려드리는 이런 종목들은 전부 다 뭐냐면 상식선에서 벗어난 종목이란 말이에요. 탈주식이란 말이에요. 탈주식. 자, 카페24. 지금 얘 어디에서 시작했냐면 제가 여기 딱 들고 올 때 여기서부터 이제 진행을 했는데 조금 이렇게 수익 구조되고 이렇게 돼서 있는데 결국 여기서 보세요. 여기에서 요즘 패턴을 잘 보라고요. 여기에서 이만큼 상승시켰으면은 우리가 이제 기술적으로 볼 때 이 봐봐요. 이게 지금 점상한가 안 날라갔다고 여기 보면은 거의 따블이 왔기 때문에 저는 그림의 차트는 어떻습니까? 막 단기적으로 뭐 이제 고점이 되면서 옆으로 뭐 행보를 하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구글에서 이 점상한가 날라간 게 뭐냐면 카페24 구글에서 260억을 어떻게 하겠답니까? 뭐 투자해가지고 그죠? 투자를 해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사실 기업의 어떤 형태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뭐 260억이다 이러면 어때요? 큰 돈이죠. 작은 돈 아니잖아. 그죠? 근데 우리가 항상 이런 부분을 계산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얘의 시총을 보란 말이에요. 시총 대비해서 260억이 얼마나 차지하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업이 시총이 예를 들자면
100억이다. 시청이 100억인데 260억이면 어때요? 엄청 크죠. 그죠? 그런데 얘는 시총이 한 5천억 된단 말이에요. 5천억에 260억이라는 거는 그다지 큰 투자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점상한가를 날린 거예요. 이게 지금 뭐냐면 탈주식이라는 거예요. 원칙을 벗어난 거예요. 자, 이렇게 점상한가를 날리고 요 윗부분에서 어떻게 합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상한가를 치거나 주가가 이제 이렇게 갭을 들게 되면은 보통 여러분들 기본적인 교과서의 상식은 뭐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갭을 메워야 된다 이러잖아, 그죠? 갭 메웁니까? 안 메워요, 요즘은. 요 패턴과 좀 비슷한 것이 뭐가 있냐면은, 요 뒤에 있네요. 요 다음 코너에서 제가 같이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이 KNS 같은 경우, 얘는 왜 탈주식이냐면은, 이 KNS는 재상장했잖아요. 요즘 상장하면 300%거든요. 얘가 첫날 300%를 찍었어요. 예, 상장해가지고. 첫 상한가를 찍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300%면은 30% 상한가를 10방을 친 거예요. 이 KNS 뭐 지표로 보면은 내재적인 가치 양호해요. 뭐 반도체라든지 뭐 이런 데 그죠? 연관성이 있는 그런 기업인데 여튼 이 종목도 상한가를 10방 치는 300%가 나오는 그런 기염을 토했잖아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그때 그랬잖아요. 200%, 뭐 100 몇 프로, 그죠? 이렇게 나왔을 때 그 종목들이 다음날 어떻게 했느냐면은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띄워놓고 상한가를 몇 방 쳤으니까 흘러내릴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300%를 찍고 나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은 안 죽습니다. 이날도 보면은 아침에 푹 뺐다가 팍 땡기는데 여러분들 이걸 참고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주가가 아침에 갭 하락을 했을 때 있잖아, 그죠? 갭 하락을 했을 때 여러분들께서 솜씨가 있다면은 걔가 201분봉 하단부에서 돌려줄 때 타이밍이 있거든요. 빨리 돌리는 애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9시에 팍 쏟았다가 9시 반에 빨리 돌리는 그런 종목들은 여러분들께서 단기적으로 좀 잘 활용을 하셔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 요즘은 오랜 시간 밑에서 기다가, 그죠? 201부분 밑에서 쭉 이렇게 기다가 당기는 경우는 잘 없어요. 대부분 9시 30분에서 9시 조금 넘어서 뭐 30분 내에서 이렇게 당기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렇게 해서 당겨놨고 하루 종일 그 라인에서 움직이는 그런 어떤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KNS도 지금 약간 탈주식 뭐 그런 어떤 흐름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부분 잘 보십시오. 지금 소록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유상증자, 무상증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럼 유상증자나 무상증자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기업이 자금이 필요할 때 이제 주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유상증자고 또 기업이 뭐 좀 많이 이윤이 생겨가지고 주주들한테 나눠주고 싶을 때 무상증자를 하는데요. 과거에는 어떠냐면은 무상증자 한다는 자체만으로도 어떻게 냐 상한가를 빵 가버렸어요. 얼마를 주든 상관없이. 예를 들어서 뭐 100주에 뭐 한 주를 주든 뭐 예를 들어서 한 주에 한 주를 주든 뭐 한 주에 뭐 0.5를 주든 뭐 이렇게 하든 어쨌든 그런 현상이 나왔는데 그것도 지금 어떻게 됐냐면 깨졌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깨졌느냐면은 이 소록스가 지금 무상증자를 한 주가 있으면은 14주를 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있었던 것 중에서 가장 많이 준 게 뭐냐면 1대 8이었거든요. 한 주당 8주를 주는 거. 그 뭐였습니까? 노터스입니다. 노터스. 근데 지금은 사명이 바뀌었어요. 뭐 HLB 바이오스텝인가 이름이 바뀌어 있는데 그러자 또 공구음원이 1대 5로 주고 막 지금까지 현재 가장 많이 줬던 게 1대 8이었거든요. 1대 8의 무중을 주면서 역시 그 노토스가 지금 HLB 바이오스텝이라고 이름이 바뀌었다고 했어요. 사명이 바뀐 걔가 500%가 넘는 560% 단기간에 그것도 뭐 한 8일 만에 이렇게 했는데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지금 이 소록스가 어떠냐면은 1대 14예요. 1대 14에서 점상한가를 찍고 밑에서 밀리고 밑꼬리를 달았는데 이제 월요일 날 어떻게 할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1대 14라는 거는 또 뭘 생각해야 되느냐면
권리락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1대 1일 때 권리락하고 1대 8일 때 권리락. 그러면 지금 보세요. 뭐 HLB 바이오스텝, 노토스도 그 5만 원까지 갔었죠. 뭐 5천에서 5만 원까지 이렇게 가고 나서 지금 얼마 있냐면 2천 원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얘가 권리락을 한다. 이 가격에서 권리락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얘도 기준일이 12월 29일인가 그렇더라고요. 항상 기준일 3일 전에. 왜냐하면 주식은 3일 이후에 결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얘는 29일이라면 뭐 노는 날 끼고 이러니까 한 12월 한 22일 정도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그때 가격이 이 가격에서 계속 유지가 된다면, 이 가격이라면 권리락을 하게 된다면 뭐 한 2천 원, 3천 원 되겠죠. 그러면 3만 원짜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상증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개념을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내가 이걸 14주 준다 이게 흥분하지 말고요. 그 14주를 받아가지고 계산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권리락 돼가지고 그저 다음에 내가 그 종목을 받았을 때 주가가 줄줄줄줄 흘러내리면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튼 하여튼 지금 이 보면은 이 소록수 무상증자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지금은 뭐라는 거예요? 탈주식이라는 거예요. 이런 현상 없습니다. 한 주당 14주를 주는 그런 주식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여러분들께서 뭘 생각해야 되느냐면은 기본적인 거에 기본에 충실하면 절대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변칙. 어떤 변칙이 나오는가? 그 변칙을 선수들이 어떻게 활용하는가?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께서 귀를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지금 제가 드리는 이 사자성어, 그죠? 많이 들어보셨죠? 이 열이라는 숫자, 10이라는 숫자가, 그죠? 우리가 또 발음을 하게 되면 또 오해할 수도 있는데, 이 10벌 지목이 뭐냐면은, 이 벌자가 치는 거거든. 7벌자란 말이에요. 그죠? 갈지자의 나무목자인데, 뭐예요? 10번을 친단 말이에요. 10번. 그 우리가 보통 남성분들이, 그죠? 이제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구한다. 뭐, 그죠? 뭐, 아름다운 여자들을 여러분들이 쟁취하려면은 어떻게 됩니까? 막 한 번, 두 번 대시해갖고 되겠습니까? 그죠? 넘어오겠습니까? 그죠? 안 넘어오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 뭐라고 합니까?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하면서 대시를 해봐라.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께서 많이 조언을 하잖아. 친구들끼리 얘기할 때. 그죠? 그게 바로 뭐냐면 10벌 지목이라는 거예요. 내가 왜 오늘 이 얘기를 하느냐면은 10벌 지목은 물론 10번 찍으라는 게 뭐예요? 노력을 그만큼 하라는 거죠. 요즘 뭐 전기 톱이 있어서 한 마리 쫙 다 잘라지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시장에서 내가 목표하는 바가 있다면, 나는 뭐 30억을 벌겠다, 뭐 3천억을 벌겠다, 뭐 그죠? 3천조를 벌겠다, 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하루아침에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배우면서 경험하면서, 그죠? 또 변해가는 이런 시장의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들께서, 그죠? 계속 이렇게 노력하시다 보면은 넘어오게 돼 있다는 거죠. 시장도 여러분들 편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이 사자성어를 잘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그래, 10번 찍어가지고, 그죠? 안 넘어가는 나무 있으면은 그건 나무가 아니죠. 그죠?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뭐를 드리려고 하냐면은, 이제 지난주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관심 종목을 좀 드렸거든요. 지금까지 드렸던 관심 종목들만 다 사가지고 여러분 했으면 벌써 30억 벌었어요. 예, 1년만 딱 제가 드렸던 종목들 그거 다 사서 다 살 수 있는 형편이 되어서 다 사셨다면 벌써 30억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주식시장에서는 이게 모든 게 맞아야 돼요. 뭐가 맞아야 되느냐면은 내가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도 있어야 되고, 그죠? 내가 기술과 돈가 있으면 그다음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시장에서, 그죠? 그에 걸맞는 저렇게 뭐 8일 만에 500%, 그죠? 1000% 이래 나오는 종목들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럼 지금은 어떻느냐? 지금은 제가 봤을 때 기술은 제가 있잖아, 그죠? 그리고 또 뭡니까? 시장에 종목도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뭐 준비하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돈만 준비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 3박자만 있으면은 시장이 전혀 두려울 것이 없고, 그죠? 단시간에도 얼마든지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만큼의 수익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종목은 뭐냐면은
한창인데 그럼 이 한창은 이거 뭐냐? 금요일 날 테마가 만들어졌잖아요. 인산 암모늄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그 비료를 만들어 들어가는데 원재료인데 이걸 중국에서 수출을 통제한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유튜브에서도 이제 올려놨지만은 이 중국이라는 나라는 이 사회주의 국가는 어떻게 보면은 제도라는 것이 좋을 수도 있고 어떤 제도에 대한 규제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예를 들어서 미국이라든지 우리라든지 이런 나라에는 어떤 제도를 하나 바꾸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말을 한번 하고 나서 그 제도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은 시간이 걸리고 절차가 까다롭잖아, 그죠? 근데 중국이라는 나라는 어떠냐면은 누군가가 저런 말, 야 수출 통제해 이래 했다가도 야 풀어줘 이러면 또 풀어질 수 있는 그런 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뭐냐? 이제 이 중국 하면은 뭡니까? 원자재들이 많다 보니까 뭐 희토류라든지 요소수라든지 뭐 그죠? 이런 거 지금 또 말하는 인산 암모늄이라든지 이런 이 원자재에 대해서 자꾸 이제 그들이 갖고 있는 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약간 위세를 뜨는 그죠? 지금 사실 우리 정부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중국으로부터 95% 정도의 그걸 수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뭐 걱정할 거 없다. 다 비축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시장에서는 약간 반응을 하잖아. 그죠? 그러면서 뭐까지 반응을 하느냐니까 식량까지. 왜 그러면 식량까지 확산이 되느냐?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그죠? 뭐를 뿌립니까? 비료를 뿌리잖아. 뭐 해충을 죽이거나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간에게 해롭다 보니까 여러분들 유기농 많이 찾으시는데 어쨌든 이 식량까지 연결되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 식량을 만드는데 비료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창이 먼저 상한가를 딱 쳤거든요. 그럼 이런 애들은 이 지표로 보면은 이 바닥에서 이렇게 딱 올라오는 애들이 대부분 보면은 조금씩 더 상승을 해요. 지금 보면은 저 밑에서 올라왔던 그런 어떤 종목들이 2연상을 가거나 또는 뭡니까 뭐 좀 한 20% 정도 상승하거나 뭐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뭐 그렇지 않고 어떤 눌림의 형태를 보거나 이랬을 때는 어떻나요? 또 추가적인 흐름이 나올 수가 있거든. 눌림목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다 맞아지는 건 아닌데. 그래서 지금 한창을 비롯해서 비료 관련해서 뭐 효성 OMB라든지 경농이라든지 조비라든지 이런 애들 누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 하나의 그룹이 되어가지고 똑같습니다. 폐렴처럼 그죠? 또 그런 얘기들이 탁탁 이렇게 불거질 때마다 어떻게 되느냐면은 그런 종목들이 상한가를 안 친 종목들이 또 상한가를 치게 되고 이렇게 흐름을 갖추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가장 강한 종목으로 움직이니까 여러분들께서 한번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또 제가 이제 이 제주 반도체 이거를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은 또 오해할 수도 있어요. 이야, 여기서 이래 상승한 종목을 또 한다는 말인가? 제가 뭐라고 했죠? 탈 주식이라고 했습니다. 탈. 그죠? 자, 지난번에도 제가 뭐라고 했죠? 두산 로보틱스하고 그만큼 상승했는데 월요일날 상가 빵 때려보고. 그죠? 에코프로머티가 했는데 뭐 상 빵 때려버리고. 그죠? 지금 이 종목은 보세요. 양봉을 3개 켰죠. 요즘은 양봉을 자꾸 켜는 그 종목을 잘 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월요일날 또 양봉을 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또 양봉을 켜기 위해서는 장중 조정으로 끝내버릴 수가 있어요. 지금 보면은 양봉을 계속 그린 그 두산 로보틱스의 패턴을 보면은 장중 조정, 양봉, 장중 조정, 양봉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이 애들의 가장 기준치는 뭐예요? 기준은 뭐가 되겠습니까? 5일선이 되겠죠. 그죠? 자, 그렇게 한번 보시고요. 이것도 지금 온 디바이스 관련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온 디바이스가 좀 간다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퀄리타스 반도체, 그죠? 에이직 랜드, 요 전부 다 온디바이스입니다. 차트가 다 비슷비슷한데 얘들도 보면은 신규 종목이거든요. 이 퀄리타스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그림이 그죠? 여기서 좀 보면 그려져 있습니다. 그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매매는 그다지 여러분들께서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 5일선을 올라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항상 뭐 관심 있게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제 이게 부국철강, 남선 알미늄, 뭐 그죠? 이게 지금 보면은 지난주 금요일 날 대선 테마, 그러니까 이낙연 관련한 종목으로 좀 움직였는데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께서 어떤 트레이딩을 하셔야 되느냐면은 그가 어떤 말을 하느냐,
그가 어떤 메시지를 던지느냐. 뭐 그런 부분에서 조금씩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이 박스권을 돌파하고 이렇게 올려놨다라는 거는 조금 한번 써먹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가치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미래 생명 자원도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면은 똑같아요. 아까 한창이나 지금 이제 식량 관련한 종목들. 그러면 이 미래 생명 자원도 보세요. 이런 데서 어떤 그림이 그려지면서 여기서 지금 요 윗꼬리가 달리면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윗꼬리가 달렸네. 뭐 세력이 다 팔아먹었네. 이제 우리 그런 얘기 그만합시다. 그래서 이런 종목 바닥에서 이렇게 치고 올라올 때는 또 여기서 그림을 짝대 양봉을 뭐 이런 식으로도 그릴 수 있고 또 이렇게 눌릴 수도 있지만 여튼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면은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흐름인데 지금 에코프로 머티잖아요. 이거는 제가 지금 여기서도 말씀드려가지고 지금 상 나왔잖아요. 얘가 지금 이제 여러분들 그거 뭐 액티브 투자, 패시브 투자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얘가 지금 보면은 특례, 그죠? 우리가 이제 그 특례 편입이 됐잖아요. 코스피 200 종목으로. 우리가 특례라고 하면 뭐예요? 그 사람한테 특별한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이 종목이 갑자기 그런 재료가 나오면서 내시 몇 프로 나오면서 시간에도 막 급등을 하고 지금 핫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지금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액티브 투자는 어떤 거냐면은 뭐 종목이라든지 주가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투자하는 거고 요 지금 패시브라는 거는 뭐냐면은 인덱스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는 종목이라든지 뭐 주가 흐름 관계없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코스피 200에 들어갔기 때문에 기관이나 외인이나 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미리 들어올 수 있다. 밑에서 지금 보면은 기관들이 다 팔아먹었잖아요. 여기서 막 상한가 두 방 띄워가지고 개인들이 지금 많이 잡고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유통 물량이 그래 썩 많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지금 편입이 되면서 그러니까 코스피 200 특례 편입이 되면서 그들이 포트에 집어넣어야 되니까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외인도 사고 기관도 사고 또 뭡니까? 사모펀드도 사고 막 다 사는 거예요. 그런 어떤 주식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이 핫하게 움직이면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이 15만 원이 어떻게 이제 뚫어지느냐. 이제 이게 만약에 뚫어졌다면은 이제 무주공산이 되는 거예요. 뭐 목표가가 얼마냐 그건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부르는 게 값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흐름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있잖아요. 법 위에서 잠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법 위에서 법을 알 수가 있겠나요? 똑같아요. 주식도 주식에서 잠만 자면은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오늘 제가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듯이 열심히 여러분들께서 노력하시다 보면은 반드시 좋은 결과 있습니다. 오늘 저녁 제 유튜브 저녁 방송 8시에서 만나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